예전에 머나먼 정글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주제곡인 롤링스톤즈의 페인트 잇 블랙의 비장한 선율에 눈을 뗄 수 없는 베트남전의 참혹함이 기억 속에 깊이 남았는데요. 승자도 패자도 없이 지루하게 이어진 전쟁의 끝에 미군은 씁쓸한 뒷모습을 남기며 떠나야 했죠. 전쟁은 벌써 오래전 일입니다만 베트남 정글의 늪속에 빠져버린 진퇴양난의 상황이 지금도 되풀이되고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우리 기업 롯데가 베트남에 200억 원이나 돈을 떼이고도 보상금까지 물어줄 형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동남아에서 잇따라 봉변을 당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 이야기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우리 기업 두 곳이 공사를 완공하고 6년이 지났지만 200억이나 되는 공사비를 못 받고 있다고 합니다. 생각만 해도 분통한 일인데 이번에는 베트남 법원에서 보상금까지 내라고 덤터기를 씌우고 있다고 하죠. 10년 전 롯데건설과 포스코 ENC는 베트남 현지에서 다낭과 꽝응아이를 잇는 고속도로 공사에 참여했었습니다. 고속도로 개통 6년이 지났지만 아직 공사 대금을 다 받지 못했죠. 미수금은 6개월 전 기준 롯데 86억 원, 포스코 99억 원으로 이자까지 더하면 2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베트남은 밀린 돈을 주기는커녕 되려 부실공사라는 소송을 걸어왔는데요. 지난 6월 열린 2심에서 베트남 법원은 현지인들의 손을 들어주고 말았습니다. 공사 발주처였던 베트남 고속도로 공사에게 롯데건설과 포스코 ENC가 각각 70억 원과 39억 원 등 합계 약 109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죠. 베트남 법원이 책정한 손해배상 금액은 각 시공사의 입찰 패키지 규모와 맞먹는 금액이었죠. 사실 이 고속도로는 개통 직후부터 곳곳에 금이 가거나 도로가 파이는 포트홀 현상이 일어나 부실공사 문제가 불거졌었는데요. 롯데와 포스코 등 5개 시공사는 시험 기준이나 방법, 현장 여건 등을 설명하며 반박했지만 베트남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팔이 안으로 굽는 판결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남은 공사비에 맞먹는 보상금을 내라니 애초부터 도로 공사비는 내지 않고 꽁으로 먹으려는 속셈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실제로 앞서 롯데건설은 2021년 3월 베트남을 상대로 국제분쟁 중재기구인 싱가포르 소재 국제상공회의소에 중재를 신청했었는데요. 당시 ICC는 롯데건설의 손을 들어줘 베트남이 롯데건설에 86억 원을 지급하라는 중재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포스코 ENC 역시 공사 유보금 등 미수금 청구소를 제기했고 ICC는 당연히 포스코 ENC의 요구를 인정하는 내용의 중재 판결을 내렸죠. ICC의 중재 판결이 나왔지만 롯데와 포스코는 여전히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롯데와 포스코가 주 싱가포르 베트남 대사관에 중재 판정문에 대한 영사 인증을 신청했지만 베트남 대사관이 사상 최초로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죠. 영사 인증을 못 받으면 ICC의 중재 판결은 베트남에서 효력이 없는데 말이죠. 결국 하는 수 없이 두 기업은 베트남과 상계 처리를 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듯합니다. 못 받은 돈과 베트남 측이 주장하는 보상금을 퉁치자는 거죠. 10년 전 공사 수주액이 롯데건설 약 800억, 포스코 ENC 약 600억 원이었으니 피해액만 전체 대금의 10%가 넘는 수준입니다. 날강도가 따로 없는 수준이지만 더 이상 방법이 없는 듯해서 더욱 답답함을 줍니다. 중국과 동남아 등지에서 한국 기업을 등쳐먹는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인도네시아가 KF21 개발 사업을 빌미로 1조 원이나 되는 돈을 떼어먹은 것 기억하실 겁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2015년부터 10년간 8조 1천억 원에 이르는 사업비를 공동 부담해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는 KF21 사업을 약속했었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의 20%인 약 1조 7천억 원을 부담하는 대신 시제기 한 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받고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결국 6천억 원만 납부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분담금을 1조 줄이는 대신 기술 이전도 3분의 1로 축소하기로 한 거죠.
하지만 올해 초 한국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자 한 명이 KF-21의 개발 자료를 USB에 담아 빼돌리려다 체포된 일이 있었는데요. 일각에서는 음모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인도네시아가 KF-21 기술은 몰래 다 훔쳐갔고 갖은 핑계를 대 1조 원이나 되는 큰돈을 안 내고 날로 먹으려는 속셈이라는 거죠. 롯데 쇼핑 역시 중국에서 크게 물먹은 바 있습니다. 롯데는 중국 진출 당시만 해도 일본과 한국에 이어 제3의 롯데그룹을 만들겠다고 공언하며 큰 공을 들였죠. 실제로 중국 진출 8년 만인 2016년 역내 백화점 5개 지점과 대형마트 115개를 보유하며 1조 2437억 원이라는 연매출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상주 사드 부지를 롯데가 제공한 일을 빌미로 중국은 목리를 부리기 시작했는데요. 중국 정부에서 조장하는 현지 불매운동에 타깃이 된 데다가 각종 보복성 규제와 제한 등이 잇따르면서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내몰려야만 했습니다. 특히 2017년 말 현지 롯데쇼핑 할인점 대부분이 중국 정부로부터 영업 정지 처분을 받자 결국 2018년 눈물을 머금고 사업을 접었죠.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던 백화점 사업도 지난 8월 청두 백화점을 마지막으로 완전히 정리하고 말았습니다. 중국 진출로 롯데가 입은 피해액은 무려 8조 원 이상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중국에 의존했다가 역풍을 맞은 건 롯데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아모레 퍼시픽과 LG 생활건강과 같은 화장품 대기업과 국내 면세점들도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했다 쓴맛을 봤죠. 이후 롯데를 포함한 라모레 퍼시픽, 롯데 면세점 등은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롯데그룹 역시 중국에서의 실패를 베트남에서 만회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작년에 개장한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가 그 대표적인 사례죠. 롯데몰 하노이는 베트남 하노이의 서호 신도시에 들어선 연 면적 10만 7천 평 규모의 쇼핑몰, 마트, 호텔, 아쿠아리움, 영화관이 결합된 초대형 상업 복합단지입니다. 초대형 쇼핑몰이라니 싼 맛에 가던 베트남 관광을 떠올리시며 장사가 될까 걱정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사실 최근 동남아 신흥국들의 강세가 두드러집니다. 미국, 중국 간의 무역 분쟁에 따른 중국 경기 악화는 물론이고 반간첩법 시행 등 날로 안 좋아지는 중국 상황 때문에 떠나는 해외 기업의 공장들이 가까운 동남아로 향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달러의 약세로 미국 내 저금리 환경이 조성되자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하고 신흥국 시장으로 이동한 자본이 많아 당분간 베트남 분위기는 장밋빛이라고 하네요. 실제로 약 1억 명의 인구에 매년 5%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는 중이죠. 베트남판 롯데타운을 선보이겠다는 의지를 담아 롯데가 보유한 자산과 역량을 총동원한 덕분에 베트남 MZ세대들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건물 1층에선 인증사진을 남기려는 발걸음이 줄을 잇습니다. 복도에선 결혼 스냅 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연인의 모습도 보이고요. 이미 롯데몰 하노이는 단순 쇼핑 공간이 아닌 방문 자체로 의미가 있는 랜드마크가 된 것이죠. 실제로 개장 1년 만에 누적 방문객 1,000만 명을 달성했고 연말까지 누적 매출은 3천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순히 숫자만의 성공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롯데몰 하노이가 현지의 쇼핑 문화를 완전히 바꿔놓은 두 번째 물결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동안 현지에서 볼 수 없었던 프리미엄 브랜드, 휴식, 체험, 문화, 미식, 서비스 등을 갖춰 슈퍼 쇼핑 콤플렉스라는 새로운 개념을 전파했기 때문이죠. 특히 롯데몰의 인기 배경에는 K-브랜드의 역할도 컸습니다. 분식 브랜드 두끼, 고깃집 2차돌, 캐주얼 패션 브랜드 MLB, 키즈파크 챔피언 1250 등 한국 브랜드가 전 매장 중 매출 상위 10% 안에 들며 현지 한류 인기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롯데가 베트남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다니 다행이지만 한편 염려도 됩니다. 불투명하고 부당한 행정은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롯데몰 하노이도 인허가가 늦어져 개관까지 7년이나 걸렸고 호찌민에 개발 중인 1조 2천억 원짜리 롯데 2TM 에코 스마트 시티는 여전히 보류 상태이니까 말입니다.
부디 이번에는 한국 기업들이 뒤통수 맞는 일이 없이 승승장구했으면 합니다. 오늘도 저희 재미슈가 준비한 소식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 더욱 재미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